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2월 29일 목요일 아침 7시 35분입니다.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집 밖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또 당분간 또 핸드폰으로 녹화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.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미국과 유럽 증시는 조금 약하게 마감을 했습니다.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어요. 그렇지만 뭐 패닉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. 그냥 가볍게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미국과 유럽 증시 3대 지수 이렇게 미국 증시 주요 지수들 다 하락 마감했고요. 그리고 변동성 지수 보시다시피 이렇게 변동성 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유럽에 있는 지수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그죠? 여기 빨간불이 많이 있죠. 물론 상승한 지수도 있는데 유럽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. 분위기가 왜 안 좋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핑계를 이렇게 댈 수 있겠죠. 어젯밤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은 오늘 밤 발표 예정인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일단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물가 지표가 조금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살짝 반영되고 있는 거죠. 근데 아직까지는 가볍습니다. 그리고 대기 매수세도 충만하기 때문에 뭐 급락 폭락보다는 가벼운 하락 정도로 이렇게 일단은 어젯밤은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. 어젯밤에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있긴 있었는데요. 알고만 가자고요. 딱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.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뭐 GDP 이거 4분기 GDP 그 수정치가 나왔는데 예상을 살짝 하회했습니다. 이것 때문에 그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또 그리고 달러가 살짝 올라가던 달러가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금리와 이 채권에는 금리와 달러에는 이 지표가 살짝 영향을 미쳤는데 주식시장은 이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겠죠. 주식시장은 이런 거에 영향을 아직까지 안 받는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어제 미국 주식시장 내용 잠깐 좀 보자면요. 이렇습니다. 시작부터 하락 출발을 했고요. 시작부터 약했고요. 이렇게 개파락 출발한 모습이 보입니다. 그리고 장중 내내 폭락은 면했지만 그렇다고 반등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젯밤은 하루 종일 좀 약했어요. 저의 예상에서 살짝 벗어나는 일이긴 했습니다. 어쨌든 근데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저렇게 좀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. 대기 매수세도 어쨌든 여전히 충만해요. 급락 폭락은 면했잖아요. 사실 어젯밤에 급락 폭락도 하자면 좀 할 수가 있는, 쏟아지자면 쏟아질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. 대기 매수세가 그만큼 수급적으로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를 원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, 또 물가지표 발표 바로 직전인데 물가지표 보고 빠지더라도 물가지표 보고 빠지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시장은 안 빠지고 잘 버텼습니다.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요. 여기 미국 증시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.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역시 시가총액 1등, 2등 또 그리고 엔비디아 정도가 되겠죠. 엔비디아는 이쯤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엔비디아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, 엔비디아 차트인데요.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목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. 그 실적 발표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요. 이게 이제 어떤 신고가 랠리의 시작, 또 다른 랠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봉이었는데 이런 봉이 나오고도 지금 오히려 상승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이 봉이 나온 뒤에 3거래일째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고 지금 오히려 여기서 이제 방향 전환이 되려고 하는 단기 고점을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에요. 이런 점은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요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. 엔비디아가 못 간다면은 시장이 지금 크게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. 하여튼 엔비디아 일단 단기 고점 정도는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. 어젯밤에 보시면 시작부터 굉장히 약했어요.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약했던 건 아니고 그냥 시작부터 수급적인 이유로 인해서 보시면은 이 전일 음봉의 저가 부근에 시작했잖아요. 굉장히 시작부터 약했다고요. 그래서 자칫 잘못했었으면은 이 장대 양봉에 시가까지 훅 흘러내릴 수도 있었던 날이긴 해요. 그만큼 좀 위험했던 날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워낙 튼튼한 종목이긴 하죠.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잘 버틴 점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. 하여튼 근데 이런 점을 좀 잘 보긴 봐야 되겠어요. 엔비디아가 단기 고점 정도는 만들어냈고 지난번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급등을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매물대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또 다시 급락 폭락도 쏟아질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.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분이 오버슈팅이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그래서 요까지 일단 봤고요.
주식시장 보기 전에 잠시 좀 금리 좀 보고 갈게요. 어젯밤 금리는 보시다시피 조금 또 하락을 했습니다. 네, 어젯밤 금리는 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락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사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금리의 상승이 매우 둔화가 되는 모습이고, 오늘 밤 이제 좀 오늘 밤 좀 보고 나서 움직일 생각이긴 한데요. 금리 상승이 여기서 이제 제한되고 이제 방향이 꺾일 가능성도 또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어젯밤까지 계속 올라줬더라면 모르겠는데, 금리가 지금 여기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일단 하락을 해줬죠. 이거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자리들을 붕괴시키게 된다면은 금리는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금리의 상승세가 매우 둔화가 됐어요. 어젯밤에 하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고점이 좀 낮아지게 됐고, 하여튼 굉장히 좀 모습이 좀 불안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금리가 하락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GDP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내가 사실 굳이 GDP라는 핑계를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이런 그 금리의 움직임은 이렇게도 사실 말씀드릴 수 있긴 있습니다. 오늘 밤 발표 예정인 물가지표의 그런 우려로 인해서 올라가던 게 뭐 살짝 뭐 되돌렸다, 이렇게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직은 일단은 금리는 전반적으로 여기서 해서 혼조한 박스권 구간이고요. 단기적으로 굉장히 혼조한 구간이고요.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, 근데 일단 이런 거는 일단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되면서 내 시장이 좀 출렁출렁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이런 해석을 조금 제한하도록 할게요.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에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라가다가 미국 장중에 주식시장 개장하고 나서 이 금리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같이 떨어졌습니다. 뭐 GDP의 영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 뭐 GDP가 뭐 그렇게 안 좋게 나왔으니까 달러가 올라가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. 타당한 설명이고요. 아니면은 뭐 이것도 똑같이 물가지표에 핑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. 물가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나서 뭐 미리 우려 때문에 뭐 올랐었는데 뭐 장중에 뭐 다시 뭐 되돌렸다. 하여튼 뭐 물가지표에 대한 뭐 그런 경계감을 달러에서도 뭐 살짝 느낄 수 있다. 이렇게도 충분히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. 이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가만히 모양을 보시면은 어쨌든 우하향하긴 하는데,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또 3, 4거래일째 또 지지력을 만들고 있고요. 그래서 이번 주에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입니다. 달러도 그냥 옆으로 대충 빌빌빌빌, 금리도 대충 옆으로 빌빌빌빌, 주식시장은 뭐 그럭저럭 그냥 뭐 탄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, 뭐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일단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 살펴봤습니다. 이제 저기 HTS 보면서 좀 이야기 해볼게요. 네,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 조금만 좀 자세히 보고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. 어젯밤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그죠? 나스닥 하락 마감하고 S&P 하락 마감하고, 어젯밤 나스닥의 하락의 의미는 이런 게 있겠죠. 가야 될 때 못 가고 둥근 천장형 가능성을 더욱더 강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젯밤 사실 뭔가 할까 하다가 일단 뭐 그냥 잤어요. 어젯밤에 사실 뭐 급락폭락이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긴 했었는데, 보시다시피 이게 분봉상으로 봐도 좀 보이긴 하는데요. 보시면 30분 봉입니다. 이 나스닥 30분 봉인데 대략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이 정도 자리가 되겠죠. 시작부터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으니 급락폭락이 쏟아질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, 근데 뭐 일단 중요한 지표 발표도 있고 뭐 그래서 일단은 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긴 잤습니다. 어젯밤 뭐 제가 그냥 자버렸던 거에는 사실 뭐 그런 것도 좀 이유가 있긴 있어요. 이 급락폭락은 뭐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, 나스닥 100 현물 지수예요. 좀 전에는 제가 보여드렸던 게 선물 지수고, 이 현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리가 있죠. 이 양봉의 시가가 나름 어떤 중요한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.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폭락인데, 지금 상황에서 이 자리를 붕괴시킨다고 생각하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뭐 이러다가 말겠지, 이러다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그냥 뭐 자버렸습니다. 이게 그 선물 지수 말고 현물 지수도 한 번씩 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. 이게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나스닥에도 지금 큰 갭이 만들어졌거든요. 나스닥 100 현물 지수에도요. 그래서 이런 지금 갭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, 이 자리는 어떤 중요한 지지력이 될 겁니다. 근데 물론 이 자리가 붕괴되면
한 번에 몇 프로 이상 빠져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불안한 요소이기도 하죠. 이 부분이요.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, 나스닥 기준으로는 어쨌든 어젯밤에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게 맞긴 맞아요.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하락 출발했죠. 하락 출발했는데 하루 종일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갭을 메우지 못했어요. 그렇게 강력한 추세적인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시면은 얘가 이 윗꼬리가 보시면은 네, 그, 아직 이 부분에 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갭이.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다라는 것도 어젯밤에 확인을 하긴 한 거예요. 이런 부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밤에 물가지표가 발표 예정인데요. 지금 아주 좁은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현물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나중에 선물지수에도 똑같이 선 그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. 어제의 저점이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자리이고, 또 그리고 그 전일 나왔던 양봉의 종가가 아주 또 중요한 저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매우 좁은 구간 안에 와 있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 발표에 따라서 이런 자리들이 뭐 어떻게 될 건데 이제 보면서 좀 대응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일단은 가야 될 때 못 갔습니다. 분명히 하여튼 어젯밤에는요. 가야 될 때 지금 보시다시피 매물을 요렇게 소화를 해놨는데 가야 될 때 일단 못 간 모습이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둥그스름한 요런 천장형이 나올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는 거고, 쌍고점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합니다. 그래서 일단 요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된 것 같아요. 하여튼 분명히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고요. 장기간의 평화입니다. 장기간의 평화. 장기간의 평화고, 어쨌든 장기간의 평화라서 그런 것도 있고, 차트 모양을 봐도 지금 여기 갭이 크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급락 폭락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조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. 물론 근데 어젯밤에 이런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, 그죠? 둥그스름한 천장형 뭐 그런 가능성 맞긴 맞는데, 이게 이제 물가지표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가만히 이쪽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전히 어쨌든 중요한 지지선들은 다 지키고 있어서 하여튼 아직까지 뭐 하방이나 뭐 그런 이야기는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겠습니다. 시장이 슬슬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공격적으로 뭐 하방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렇긴 해요.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평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급락 폭락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긴 있는데, 일단 사실 그런 위험이 당장 막 대놓고 눈에 띄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좀 하여튼 좀 대응이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요까지 일단 살펴봤고요. 금리와 달러도 일단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. 한국 증시는 오늘 이제 미국과 유럽이 그런 식으로, 미국과 유럽이 좀 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니까, 어떤 경계감 이런 걸 보였으니까 아마 한국도 경계감 그런 걸 좀 보일 겁니다. 근데 아무튼 오늘의 그런 움직임들은 어쨌든 이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둔 상황이라서 오늘의 뭐 그런 기술적인 의미는 일단은 뭐 너무 크게 갖고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요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